좋아요, 구독! 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조금 통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요. 잠깐 조금 옮겨볼까요? 자, 오늘은 기술적 분석 좀 먼저 해드릴게요.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하방으로 일단은 쭉 나온 다음에 반등 일단은 조금 그리고 있고, 여기 부분이 지금 뭐냐면 우리 GDP, 그죠? 분기 GDP가 일단은 발표가 돼서 하락이었다가 반등을 일단 하는 구간에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GDP, 분기 GDP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분기 GDP 일단은 최초 1.6%, 1.6% 정도의 성장을 보이겠다라고 일단 이렇게 돼 있죠. 이게 2.5%에서 2.7% 정도의 예상을 했는데 1.6%로 일단은 떨어진 거고,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전분기가 한 3.6% 정도 됐거든요.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는 수치를 일단은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출연을 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락장의 시작일 수가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장의 시작. 물론 하락장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밑으로 10,000포인트까지 쭉 다이렉트로 이렇게 다이빙 하지는 않아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GDP 하나만 일단 발표가 났기 때문에 뭡니까? 하락장의 시작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굉장히 좀 많이 흔들면서 저점을 낮추는 식으로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기술적으로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구간이 어디 구간에 나와 있나요? 일목상단과 일목하단의 영역에 일단은 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뭐를 보셔야 되냐면 상단과 하단의 이 갭, 요 갭에서 일단은 캔들 이꼬르 뭡니까? 가격이죠. 캔들 이꼬르 가격인데 캔들이 이 안에서 일단은 가격을 형성할지를 여러분들께서 쭉 지켜보시고 이 캔들이 나타내는 이 캔들의 종가가 나타내는 일목의 상대적인 상단과 하단이 지지와 저항선 역할을 일단은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매물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목의 상단과 하단을 지지 저항하면서 이 캔들이 이 안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캔들이 안에서 논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격이 이 안에서 놀 수 있는 가격의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가격이 형성되는지 여러분들 일단은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늘 매수냐 매도냐라고 제가 월요일 날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중기나 장기적으로 일단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렇죠? 중기나 장기 정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요 일목 라인에서 가격이 형성된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 일목 라인을 뭐 뚫고 여기 이제 저항 라인이 되든 아니면 지지 라인이 되든 여기를 뚫고요. 지지 라인이 되든지 간에 이 선 따라서 가시는 거를 일단은 제가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리에 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신데, 그죠? 금리를 이제 요거예요. 금리 인하. 이게 원래는 뭡니까? 12월에는 어떤 기조였죠? 12월 2023년입니다. 2023년 12월에는 무슨 기조였습니까? 연 6회 정도. 그 다음에 24년 초에는 뭡니까? 3회 정도. 그 다음에 24년 초, 한 2월. 요때는 뭡니까? 3월에서 5월 정도. 지금 패드워치는 어떻게 되었냐면 현재 패드워치는요. 9월에서 11월, 그죠? 올해 9월에 11월 혹은 뭡니까? 내년입니다. 내년. 자, 저는 일단은요. 내년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구체적으로 보면 1분기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명확한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요. 데이터는 어차피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100%다 아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데이터 자체를 여러분들이 경제를 보실 때는 굉장히 활용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데이터상으로는 제가 요거 이제 오피셜로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상을 중단 시점에서
약 한 18개월. 약 한 18개월 후에 뭡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우리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자, 그러면 2023년 중반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여기서 지금 동결이 들어갔거든요. 여기에서 18개월 더 해보세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25년 뭐예요? 1분기. 이 데이터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왜 18개월이 걸리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죠. 뭐예요? 금리 인상을 하고 그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늘 금리 인상했다고 해서 일주일 있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 차차 내려오면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작용의 끝판왕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끝판왕? 바로 노동시장이다. 그죠? 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게 오늘 금리 인상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그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파급 효과,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오르는 게 약 한 18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리 동결한 다음에. 이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죠. 금리 인상을 하고요. 금리 인상을 하고 바로 금리 인하를 하는가요? 이게 아니죠.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다시요.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한 효과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럼 지켜보게 되는 그때 금리 동결하는 겁니다. 금리 동결하면서 인상에 대한 효과를 보게 되고 인상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동결하면서 쭉 제3자적인 입장으로 돌아보다가 그때 금리 인하를 한다. 이 프로세스로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시점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2023년 중순부터라도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 항상 강조 드립니다. 제가 항상 6개월 정도는 일단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18개월 정도 있다가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데이터상으로 지금 입증된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25년 1분기입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복잡하고 잘못된 정보를 습득을 하시면 이 시기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2025년 1분기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습니다. 그렇죠? 9월이 될 수 있고 11월이 될 수 있고 2025년 1분기라고 하면 1, 2, 3월 달을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일단은 좀 가면 그죠? 그럼 금리 인하의 시점. 첫 번째. 금리 인하의 시점.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현재와 미래인데 아주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 어떻게 이 현상들이 발현이 될 것인가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이제부터.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론이 뭐냐면 개념이 기대 인플레입니다. 기대 인플레. 기대 인플레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 TV 앞에서 잠깐 손들어 주시고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expected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그 직역을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예상 인플레이션으로 사실 바꿔야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뭘 기대하는 거죠? 그죠? 예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딱 오잖아요, 느낌이. 네. 예상입니다, 예상. 저도 이게 이론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상하는 거예요. 누가요? 뭘? 내가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월입니다. 그죠? 이제 다음 달이 5월이죠. 내가 사과 장사를 한다라고 일단은 제가 가정을 할게요. 네. 자, 사과가 4월 달에는 5,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예상에 5월 달에는 사과를요 1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예상을 해보니.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4월에 내가 사과를 시장에 내놓으면 한 개에 5,000원 받을 거를 조금만 참았다가 사과를 5월에 내놓으면 1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4월 지금 현재 사과를 내놓으실 겁니까? 안 내놓으실 겁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안 내놓는 게 답입니다. 왜요? 다음 달만 버티면 내가 2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말 중요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말 무서운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언제요? 지금 PC가 3% 후반이 나왔잖아요. 네. 3.6% 나왔나요? 네, 한 요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4%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자, 왜냐? 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다음 달에 사과값이 10,000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과를 지금 시장에 내놓지 않아요. 왜? 다음 달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과에 대한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자, 수요 공급 이론에 의해서 수요 그리고 공급 이론에 의해서 자,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오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을 했나요? 5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은 4월이에요. 그러니까 5월 달 거를 지금 예상을 하는 건데 5월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발현이 됐습니까? 이 모르죠. 모르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예상한 대로 현재 나의 행동을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이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내가 예상한 대로 지금 나의 행동이 결정 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PC나 CPI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나 PC나 전부 다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상을 하겠죠. 아, 이 상태로라고 하면 지금 페드에서 CPI 기준으로 9.1에서 지금 2.9까지 일단 떨어뜨렸는데 다시 지금 CPI가 오르고 있다.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유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4월 달에 일단은 유가 오른 부분을 또 반영을 해야 돼요. 5월 달에. 4월 달에 오른 게 5월 달에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상에 뭡니까? 인플레가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사람들이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오를 거라는 예상을 하면 지금 나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인플레가 오르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인플레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뭐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가지 편만 보신다라고 하면 요거죠. 과연 기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금리나 언제 할 거냐. 허키시냐 더비시냐 뭐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점이다. 아닙니다. 금리 인하는 하기는 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답을 드릴게요. 데이터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2025년 상반기예요, 상반기. 1분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분기입니다, 1분기. 금리 동결 후에 약 18개월 후. 1분기 정도 되죠. 금리 인하는 요 정도 일단 할 거고 두 번째. 자, 그럼 뭐예요? 그러면 금리 동결을 계속 할 것인가 혹은 성견 선생님 네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금리 인상을 또 꺼낼 것인가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또 꺼낼 것인가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 지금 버리지 않았다고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시장은 뉴스는 금리 인하를 부르짖어도 저는 이 자리에서 뭐를 부르짖었습니까? 금리 인상 카드 줄지 않았다. 금리 인상 카드 버리지 않았다. 금리 인상 올해 2번은 할 수 있다. 최소 2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사 나오잖아요. 왜요? 이런 데이터와 이런 프로세스가 원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사에 휘둘리시면 안 되고 그 기사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고 분석을 해드릴 테니 일단은 제 기본적 분석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뭡니까?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금리 인상을 왜 해야 되느냐? 왜 하느냐?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 금리 인상 카드도 결코 지금 끝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다시 돌아와서 금리 인상 카드가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면 뭐예요?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이 제대로 돌 것이다. 그럼 뭡니까? 지수는 하락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 카드를 아직 버리지 않았고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밑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단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저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무조건 그래 금리 인상 한다고 했으니까 매도 타야지 해서 여기서 매도 그냥 타시면 안 됩니다. 쭉 가서 컷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큰 그림으로 시장은 파동을 그리면서 밑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일단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고 저하고 함께 같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